네, 안녕하세요. 우리 상표법 입문 강의 4일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법 지금 입문 강의 계속 시청하고 계셨다면, 그 영상을 좀 보고 계신다면, 상표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볍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깊이 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입문 기초 강의니까 입문 때는 흥미를 느끼시고, 이런 게 있구나, 용어라든지 전체적인 거. 우리 상표법이라는 지금 동네에 온 것뿐이다. 상표법 동네를 그냥 오듯이 그냥 걸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3일차 지금 계속 보셨을 텐데, 그 3일차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이제 상표라든지 상표의 사용, 상표법의 목적,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하는 게, 상표가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이 돼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을 할 때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만 등록이 되는데, 그걸 등록 요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를 합니다.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하면, 등록만 되면 아주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게 상표법입니다. 우리는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거고, 비슷하게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게 디자인,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나 기능, 이런 걸 보호하는 게 특허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특허청에서 등록이 되면 아주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변리사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해주고, 절차 대행을 해주고, 법률적인 판단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사업하시거나 창업하신 분들은 최소한 특허 상표 디자인 중에 하나는 보호 대상으로 해서 그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에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일반 분들은 좀 그러실 거고요. 이제 변리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변리사가 이제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변리사 수험생 분들은 우리가 이제 상표법, 우리가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관리하는 우리 상표법 법률 체계와 관련해서 등록 요건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등록 요건 그걸 했고요. 그래서 등록 요건 중에 우리가 지금 34조 1항, 우선 항상 이제 위치가 어딘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상표의 정의, 상표에 대한 사용, 이런 용어를 보고, 그다음에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한다고 하죠. 이게 출원, 신청을 하는 거. 출원을 하면 원래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절차적인 거는 이제 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5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 요건 5단계. 그렇죠? 등록 요건 5단계를 통과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등록이 되면 권리가 발생을 하고요. 등록 이후에 여러 가지 침해라든지 벌칙,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특허청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표 침해라든지, 아니면 상표가 왜 이게 등록됐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법률 파트에서 기본이죠. 심판, 소송.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등록받는 게 아니라, 이런 특허나 상표 이런 것들은 속지주의, 그 해당 국가에만 효력이 미쳐요. 등록이 되면.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도 상표를 보호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알아야 되겠죠. 해외 자체의 미국이나 일본, 그 해외 국가의 상표법은 나중에 변리사가 되고 나서 아시면 되는데, 그 전에 그런 해외에서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가 마드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마드리드 절차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기본적으로 배우시게 돼요. 나중에 이제 변리사가 되시면 나중에 해외에서 특허, 상표, 이런 것들, 절차적인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이제 현지 해외 국가에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원칙적으로 비슷한데, 나중에 해외 각국에서 뭔가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들을 미리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등록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절차, 효력, 이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우리 5일차 때는 이 부분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등록 요건 5단계. 기억하시죠? 우리가 상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걸 출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특허청에다가 서류를 내는 걸 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하는데,
등록 요건 5단계는 거절 이유나 무효 사유를 얘기한다고 했죠. 등록 요건이라는 거는 거절 이유, 나중에 등록 후에는 무효 사유. 그렇죠? 자, 무효 사유인데 맨 처음에 무조건 상품의 명칭 이런 거를 봐라. 그다음에 요건 정의 규정이라고 했죠. 2조는. 그다음에 3조는 사용 의사. 그냥 계속 그냥 익숙해지시면 돼요. 용어라든지 나중에 실제 기본 강의에서도 이 5단계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만든 단어이고 표현인데 자, 이런 거를 한 10몇 번은 보여드려요. 계속. 지금 벌써 입문 단계에서도 대여섯 번은 막 보셨을 거예요. 요것만 눈에 익으면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논술 시험을 하게 되는 2차 시험에서도 요게 기본이에요. 근데 실제 1차 때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차를 그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틀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상표법 동네에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가볍게 아주 가볍지만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 지식적인 거니까 무슨 우리가 철망을 뭐 철을 쑤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심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식적인 거를 머릿속에 아주 큰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등록 요건인데 5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거치고 요거는 자타식별력.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자타식별력이라는 게 뭔지. 기억나시면 좋고요. 어떤 다른 상표하고 구별되는 건데 상표는 자타식별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이 없는 애들을 여기다가 규정을 해서 등록을 안 시킵니다. 그렇죠? 뭐 보관, 성현, 훈강기 해서 이런 두 문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명칭, 뭐 지리적 명칭, 성질 표시 이런 애들만으로 구성된 건 등록받을 수 없다. 이런 게 33조에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4조 이제 중간중 하다 말았는데 34조는 부등록 사유. 여기에 해당되면 그냥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요. 뭐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가 동일 유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상표가 동일하냐, 유사하냐. 그러니까 뭐 상표 침해 이런 걸 따질 때 항상 상표와 상품 그런 동일 유사가 기본이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개념 등을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34조에선 그런 동일 유사라든지 그런 요건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사안이 되게 많아요. 이게 21가지나 된다고 했죠. 그런 것들 중에 34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부등록 사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5조는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같이 뭔가를 생각했어도 먼저 특허청에 낸 사람이 임자다. 그죠? 먼저 온 놈이 임자다 이거죠. 그죠? 밤새서 줄 서서 먼저 낸 놈이 임자입니다. 그걸 선출원주의라고 해요. 특허청에서. 그래서 특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선출원주의라는 게 있다. 선출원, 먼저 출원한 놈이 임자. 그게 35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34조 요거 부분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등록 요건. 자, 그러면 우리가 34조 그 당시에 34조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했었던 게 바로 전에 했었던 게 요거죠. 어떤 상표법에서는 상표 사용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사용을 많이 했더니 자, 요게 알려지는 정도라고 했죠. 특정인의 출처 표시, 주지성, 저명성 알려지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보호될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게 알려지니까 보니까 얘가 상표 등록을 안 해놨어. 그러면 이런 거를 모방을 해서 비슷한 상표를 신청을 해서 등록받은 경우 그럼 얘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얘가 원래 권리자인데 정당 권리자인데 먼저 사용을 해서 알려져요. 사용만 했다고 해서는 권리자가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에는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그런 규정이 34조 1항 9호 내지 13호라고 했죠. 9호, 11호 내지 13호.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이런 사안처럼 생긴 형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꾸 그림을 그리시게 될 거고요. 또 이런 형태를 자꾸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제 말로만 표현을 하던 거, 글로 표현된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어떤 상표가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걸 모방해서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서 등록받았다. 출원해서 등록받았다. 이 경우 갑의 조치. 뭐 이런 게 가장 유명한 시험 문제예요. 가장 뭐 제일 항상 잘 나오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등록하는 게 제일 좋은데 등록을 안 해놓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해놓은 게 요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을 할 땐 크게 5가지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근데 나중엔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이게 5가지 어떤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5가지에 따라서 이 9호 내지 13호가 다 틀려요.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딱 치면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제가 2차 기본 강의를 했거든요. 2차 기본 강의에 요 그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를 이제 시험 다 보시고 2차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게 아직 안 돼 있으면 시간을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암기를 해서 바로바로 나오게 연결했는데 그거는 2차 때 하려고 하니까 더 시간을 1차 때 나름 이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때부터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문 때부터 이런 걸 자꾸 눈에 익혀드린 거예요. 지금 뭐 외우시라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인식도 알려졌느냐. 상표나 상품이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느냐. 그 다음에 판단 시점. 판단 시점 기억나십니까? 출원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하느냐.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등록 여부 결정할 때. 그러면 독특한 출원할 때를 기준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법률 위에서 잠자지 마라. 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효 심판을 걸 땐 특정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은 제척기간이 없고요. 몇 개만 제척기간이 있어요. 5년 내에 해라.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끝나요. 무효 심판을 못 합니다. 그걸 제척기간이라 하고요.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여기 9호 내지 13호에 이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나와야 돼요. 어떤 건 9호에 해당돼. 어떤 건 11호, 12호, 13호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계속 강조드렸죠. 자꾸 이거를 익숙하게 보시고 나중에 기본 강의를 공부하시고 복습하실 땐 이 부분은 뭐 그때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뭐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 예. 잠결에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툭 쳐서 야 9호 내지 13호 뭐 이러면 이제 바로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뭐 집까지 제가 갈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